공예야,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 언니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동무들과 산나물을 캐러 마을 뒤편 청관산 구룡봉에 올랐는데 길이 멀어서인지 소변이 마렵지 않겠니? 그래서 마을 쪽을 바라보며 소변을 보았는데 글쎄 청관산 아랫마을과 들판이 전부 바다로 변하여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더라고. 그거 물꿈이네. 아무래도 길몽 같아. 응, 더 들어봐. 이어서 파도가 휘몰아치더니 바닷속에서 갑자기 한 마리 청룡이 나타나 7색깔 무지개구름을 타고 기암괴석의 면류관을 쓴 청관산 너머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그 용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치면서 문득 잠에서 깨었지. 그게 꿈이었던 거야. 호호호. 그 용을 꼭 잡지 그랬어? 그래, 꿈이 하도 선명하고 신기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언니, 그 꿈 얘기를 기왕 나에게 말하였으니 그 꿈을 나에게 팔어. 그래.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건데 내가 왜 그 꿈 얘기를 예쁜 너한테 발설했나 모르겠다. 호호, 마침 송나라 사신으로 다녀오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시집갈 때 옷을 지어 입으라고 선물로 준 비단이 한 필 있는데 그걸 언니한테 줄게. 그러니 언니 꿈과 교환하자. 그래, 내 꿈이 아깝긴 하지만 이미 꿈 얘기를 해버려서 꿈이 이젠 나를 떠난 것 같아. 그 꿈을 너한테 팔게. 언니, 고마워. 그 꿈을 잘 간직할게. 고려 17대 인종 임금 때 공예 왕비와 언니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전라도 정안현이라 불린 장흥군 관산읍 당동마을에서 태어난 공예는 바로 위에 언니가 있었다. 홍기가 다가온 공예는 왕비로 간택되기 며칠 전 언니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공예가 사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에서 인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최종적으로 공예가 왕비로 뽑히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꿈을 공예에게 팔았던 언니는 슬픔과 허탈감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집에서 뛰쳐나가 마을 앞에 있는 깊은 연못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이 연못을 공예의 언니인 처녀가 빠져 죽은 연못이라 하여 각시소 또는 아사지라 불렀다. 설화에 나오는 공예 임씨는 1109년에 태어나 1126년 음력 6월에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하였다.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의 아내이자 정비인 왕후로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이다. 아들 의종이 즉위하자 왕태후로 높였다. 본관은 정안이라 불린 장흥, 시호는 공예이다. 중서령을 지낸 임원후의 딸이며 문화시중 2위의 외손녀이다. 1129년 왕후로 책봉되어 연덕공주라 불렀으며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슬하에 오남 사녀가 있었다. 1183년 74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또 고려사에 나오는 공예 왕후 임씨의 탄생 설화로는 공예가 태어나던 날 밤에 공예의 외조부인 이위가 개성부사로 재직한 지 1년여 되었는데 망료의 꿈에 부사청사의 대들보가 벌어지며 큰 구멍이 생기더니 황룡이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황색 큰 깃발의 꼬리가 성경전을 싸고 돌았다. 망료는 생생한 그 꿈 얘기를 개성부사인 이위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그래서 이위는 나의 외손녀가 태어난 날 밤에 꾼 꿈이라. 이는 필시 외손녀가 고려 궁궐인 성경전에서 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그 무렵 인종 임금도 들깨 5승과 해바라기인 황규 3승을 얻는 꿈을 꾸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인종은 꿈 내용을 신관에게 말하였다. 이를 들은 신관은 들깨라는 것은 한자로 들깨임. 시야차이니 임금께서 임시왕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황규는 황색의 해바라기로 궁중의 임금을 뜻하는 바 황규 3승은 3명의 아들이 장차 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해몽을 들었다. 한편 공예는 나이가 10여 세가 되어 김인규의 아들 김지우와 혼인을 약속하였는데 신랑인 김지우가 장가를 들기 위하여 신부가 될 집에 이르렀으나 신부가 될 공예는 마침병이 발작하여 사경을 헤맸다. 이에 공예의 부친인 임원우는 결혼을 물리치고 점쟁이에게 가점을 쳐보았더니 점쟁이가
걱정하지 마옵소서. 신부가 될 뻔한 여인이 장차 고려의 왕후가 될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소문이 당대의 세도가 이자겸의 귀에 들어갔다. 이자겸은 자신의 삼녀와 사녀를 인종의 왕후로 시집을 보냈는데 임원우의 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이 자신과 가문이 몰락을 의미했으므로 임원우를 개성부사로 강등시켜버렸다.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즉 어린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조부인 이자겸은 자신의 삼녀와 사녀를 인종의 아내로 시집 보냈다. 즉 인종은 두 이모와 결혼한 셈이다. 하지만 인종 4년인 1126년 이자겸 일당이 18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도참서를 내세워 인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일가가 몰락하면서 인종의 아내이며 이자겸의 두 딸 역시 패출당하였다. 인종 4년인 1126년 공예 임씨에 관한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그의 딸인 인종의 왕비들이 패출되자 뒤를 이어 임원우의 딸인 공예 임씨가 인종의 아내이자 왕비가 되었다. 태우는 그의 6월 18세의 나이로 인종과 혼인하였다. 그녀는 연덕궁주로 불리었고 인종 5년인 1127년 장남인 의종을 출산하였다. 1129년 5월 인종은 직접 연덕궁을 방문하여 임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1130년에는 둘째 아들인 대녕후 왕경을, 다음 해에는 명종을 낳았다. 이후 원경국사 충의를 1144년엔 신종을 출산하고 승경, 덕령, 창락, 영화 등 4명의 공주를 낳았다. 인종이 붕어하고 의종이 즉위하자 공예는 태후가 되었다. 태후의 궁전을 후덕전이라고 하였으며 선경부를 두었다. 공예 태후는 처음에 의종의 자질을 의심하고 둘째인 대녕후 경을 총애하여 그를 태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의종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표면화된 것이 의종 5년인 1151년에 발생한 대녕후 왕경을 둘러싼 모반 사건이었다. 태후는 대녕후 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종을 설득하는데 의종은 오히려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지난날의 섭섭함을 드러내었다. 그러자 태우는 버선발로 궁전에서 마당에 내려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맹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때마침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큰 비가 몰아쳐서 의종이 앉은 자리로 번갯불이 들이치고 왕궁 기둥에 벼락이 내리치자 의종은 어머니인 공예태후의 치마 뒤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술과 유흥으로 방탕을 일삼던 의종은 이 일로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의종 24년인 1170년 무신란으로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무신들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어 공예태후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마음을 졸이며 피눈물 나는 모진 궁궐 생활을 참아야 했다. 태후는 명종대의 유종을 알았는데 왕이 아우인 원경국사 충의를 불러 간병하게 하였다. 명종 12년인 1182년 충의가 죽었는데 태후에게 이를 늦게 알리자 태후는 충의가 무신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병으로 기가 막혀 드러눕게 되었다. 막내인 신종이 평양공으로 있을 때 그도 치질을 알아서 오랫동안 태후에게 무난하지 못하니 태후는 평양공도 충의와 같은 화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명종의 명령을 받은 평양공이 태후를 무난하고 위로하였으나 태후는 와병이 진행되어 명종 13년인 1183년에 향년 74세로 별세하였다. 시신을 순릉에 안장하고 시호를 공예태후라고 하였다. 명종 14년인 1184년 금나라에서 조문사절을 보내와 추모하였다. 이러한 공예태후 임씨의 탄생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당동마을에 현존하며 생가의 추원각이 있으며 이 마을에는 지붕이 청색인 사당이 있는데 장흥 임씨 발상지를 기리는 정한사이다. 마을 앞 태후의 언니가 죽었다는 각시소의 정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정한사, 조연탁지음, 서두생야, 청룡이 승천하는 신비한 꿈 이야기, 길몽사연 탐내는 아우에게, 언니의 알인 그 양보, 왕후 간택 징후였네, 무신들의 폭거 난동, 역성 변역 물리치고, 3대 이은 고려 왕통, 역사 바로 세웠나니, 대역을 공예태우, 섭정으로 밝힘 일세. 2편
장흥 관산 효자송 전설.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는 큰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효자송이라 불리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로 옛날 이곳 옥당 마을에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병든 부모를 위해 정성을 다해 모셨고 부모를 위한 약초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효자의 부모가 병이 깊어져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부모님이 병을 낫게 하려면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특별한 수액을 구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소나무는 강인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에 효자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소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부모님께 드렸더니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효자송이라 부르며 효자의 극진한 마음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내용이 비슷한 이야기로 이 마을에 살았던 위씨 아들이 밭농사를 많이 짓던 홀어머니의 휴식처로 삼기 위해 곰솔인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효자송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곰솔의 일종인 이 소나무는 높이 12m, 밑동 둘레는 4.5m이며 늘어진 나무의 가지는 남북으로 약 26m 정도이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수령은 나무줄기 크기를 통해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장흥관산의 효자송 전설은 부모를 향한 효심과 자연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의 지혜를 강조하는 설화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공예야,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 언니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동무들과 산나무를 캐러 마을 뒤편 청관산 구룡봉에 올랐는데 길이 멀어서인지 소변이 마렵지 않겠니? 그래서 마을 쪽을 바라보며 소변을 보았는데 글쎄 청관산 아랫마을과 들판이 전부 바다로 변하여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더라고. 그거 물꿈이네. 아무래도 길몽 같아. 응, 더 들어봐. 이어서 파도가 휘몰아치더니 바닷속에서 갑자기 한 마리 청룡이 나타나 7색깔 무지개 구름을 타고 기암괴석의 면류관을 쓴 청관산 너머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그 용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치면서 문득 잠에서 깨었지. 그게 꿈이었던 거야. 호호호. 그 용을 꼭 잡지 그랬어? 그래, 꿈이 하도 선명하고 신기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언니, 그 꿈 얘기를 기왕 나에게 말하였으니 그 꿈을 나에게 팔어. 그래.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건데 내가 왜 그 꿈 얘기를 예쁜 너한테 발설했나 모르겠다. 호호, 마침 송나라 사신으로 다녀오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시집갈 때 옷을 지어 입으라고 선물로 준 비단이 한 필 있는데 그걸 언니한테 줄게. 그러니 언니 꿈과 교환하자. 그래, 내 꿈이 아깝긴 하지만 이미 꿈 얘기를 해버려서 꿈이 이젠 나를 떠난 것 같아. 그 꿈을 너한테 팔게. 언니, 고마워. 그 꿈을 잘 간직할게. 고려 17대 인종 임금 때 공의 왕비와 언니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전라도 정안현이라 불린 장흥군 관산읍 당동마을에서 태어난 공예는 바로 위에 언니가 있었다. 홍기가 다가온 공예는 왕비로 간택되기 며칠 전 언니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공예가 사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에서 인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최종적으로 공예가 왕비로 뽑히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꿈을 공예에게 팔았던 언니는 슬픔과 허탈감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는 집에서 뛰쳐나가 마을 앞에 있는 깊은 연못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이 연못을 공예의 언니인 처녀가 빠져 죽은 연못이라 하여 각시소 또는 아사지라 불렀다.
설화에 나오는 공예 임씨는 1109년에 태어나 1126년 음력 6월에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하였다.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의 아내이자 정비인 왕후로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 명종, 신종의 어머니이다. 아들 의종이 즉위하자 왕태후로 높였다. 본관은 정한이라 불린 장흥, 시호는 공예이다. 중서령을 지낸 임원후의 딸이며 문화시중 2위의 외손녀이다. 1129년 왕후로 책봉되어 연덕궁주라 불렀으며 인종의 총애를 받았다. 슬하에 5남 4녀가 있었다. 1183년 74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또 고려사에 나오는 공예 왕후 임씨의 탄생 설화로는 공예가 태어나던 날 밤에 공예의 외조부인 이위가 개성부사로 재직한 지 1년여 되었는데 망묘의 꿈에 부사청사의 대들보가 벌어지며 큰 구멍이 생기더니 황룡이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황색 큰 깃발의 꼬리가 성경전을 싸고 돌았다. 망묘는 생생한 그 꿈 얘기를 개성부사인 이위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그래서 이위는 나의 외손녀가 태어난 날 밤에 꾼 꿈이라. 이는 필시 외손녀가 고려 궁궐인 성경전에서 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그 무렵 인종 임금도 들깨 5승과 해바라기인 황규 3승을 얻는 꿈을 꾸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인종은 꿈 내용을 신관에게 말하였다. 이를 들은 신관은 들깨라는 것은 한자로 들깨임. 시야 차이니 임금께서 임시왕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황규는 황색의 해바라기로 궁중의 임금을 뜻하는 바 황규 3승은 3명의 아들이 장차 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해몽을 들었다. 한편 공예는 나이가 10여 세가 되어 김인규의 아들 김지호와 혼인을 약속하였는데 신랑인 김지호가 장가를 들기 위하여 신부가 될 집에 이르렀으나 신부가 될 공예는 마침병이 발작하여 사경을 헤맸다. 이에 공예의 부친인 임원우는 결혼을 물리치고 점쟁이에게 가점을 쳐보았더니 점쟁이가 걱정하지 마옵소서. 신부가 될 뻔한 여인이 장차 고려의 왕후가 될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소문이 당대의 세도가 이자겸의 귀에 들어갔다. 이자겸은 자신의 3녀와 4녀를 인종의 왕후로 시집을 보냈는데 임원우의 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이 자신과 가문이 몰락을 의미했으므로 임원우를 개성부사로 강등시켜버렸다.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즉 어린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조부인 이자겸은 자신의 3녀와 4녀를 인종의 아내로 시집 보냈다. 즉 인종은 두 이모와 결혼한 셈이다. 하지만 인종 4년인 1126년 이자겸 일당이 18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도참서를 내세워 인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일가가 몰락하면서 인종의 아내이며 이자겸의 두 딸 역시 패출당하였다. 인종 4년인 1126년 공예 임씨에 관한 꿈은 현실이 되었다.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그의 딸인 인종의 왕비들이 패출되자 뒤를 이어 임원우의 딸인 공예 임씨가 인종의 아내이자 왕비가 되었다. 태우는 그의 6월 18세의 나이로 인종과 혼인하였다. 그녀는 연덕궁주로 불리었고 인종 5년인 1127년 장남인 의종을 출산하였다. 1129년 5월 인종은 직접 연덕궁을 방문하여 임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1130년에는 둘째 아들인 대녕후 왕경을, 다음 해에는 명종을 낳았다. 이후 원경국사 충의를 1144년엔 신종을 출산하고 승경, 덕령, 창락, 영화 등 4명의 공주를 낳았다. 인종이 붕어하고 의종이 즉위하자 공예는 태후가 되었다. 태후의 궁전을 후덕전이라고 하였으며 선경부를 두었다. 공예 태후는 처음에 의종의 자질을 의심하고 둘째인 대녕후 경을 총애하여 그를 태자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의종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표면화된 것이 의종 5년인 1151년에 발생한 대녕후 왕경을 둘러싼 모반 사건이었다. 태후는 대녕후 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종을 설득하는데 의종은 오히려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지난날의 섭섭함을 드러내었다. 그러자 태우는 버선발로 궁전에서 마당에 내려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맹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때마침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큰 비가 몰아쳐서 의종이 앉은 자리로 번갯불이 들이치고 왕궁 기둥에 벼락이 내리치자 의종은 어머니인 공예태우의 치마 뒤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술과 유흥으로 방탕을 일삼던 의종은 이 일로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의종 24년인 1170년 무신란으로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무신들에 의한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어 공예태우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마음을 졸이며 피눈물 나는 모진 궁궐 생활을 참아야 했다. 태우는 명종대의 유종을 알았는데 왕이 아우인 원경국사 충의를 불러 간병하게 하였다. 명종 12년인 1182년 충의가 죽었는데 태우에게 이를 늦게 알리자 태우는 충의가 무신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병으로 기가 막혀 드러눕게 되었다. 막내인 신종이 평양공으로 있을 때 그도 치질을 알아서 오랫동안 태우에게 무난하지 못하니 태우는 평양공도 충의와 같은 화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명종의 명령을 받은 평양공이 태우를 무난하고 위로하였으나 태우는 와병이 진행되어 명종 13년인 1183년에 향년 74세로 별세하였다. 시신을 순릉에 안장하고 시호를 공예태우라고 하였다. 명종 14년인 1184년 금나라에서 조문사절을 보내와 추모하였다. 이러한 공예태후 임씨의 탄생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당동마을에 현존하며 생가의 추원각이 있으며 이 마을에는 지붕이 청색인 사당이 있는데 장흥 임씨 발상지를 기리는 정한사이다. 마을 앞 태후의 언니가 죽었다는 각시소의 정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정한사, 조연탁지음, 서도생야, 청룡이 승천하는 신비한 꿈 이야기, 길몽사연 탐내는 아우에게, 언니의 아린 그 양보, 왕후 간택 징후였네, 무신들의 폭거 난동, 역성 변역 물리치고, 3대 이은 고려 왕통, 역사 바로 세웠나니, 대역을 공예태우, 섭정으로 밝힘 일세. 2편 장흥 관산 효자송 전설.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는 큰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효자송이라 불리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로 옛날 이곳 옥당 마을에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병든 부모를 위해 정성을 다해 모셨고 부모를 위한 약초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효자의 부모가 병이 깊어져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부모님이 병을 낫게 하려면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특별한 수액을 구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소나무는 강인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에 효자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소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부모님께 드렸더니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효자송이라 부르며 효자의 극진한 마음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내용이 비슷한 이야기로 이 마을에 살았던 위씨 아들이 밭농사를 많이 짓던 홀어머니의 휴식처로 삼기 위해 곰솔인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효자송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곰솔의 일종인 이 소나무는 높이 12m, 밑동 둘레는 4.5m이며 늘어진 나무의 가지는 남북으로 약 26m 정도이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수령은 나무줄기 크기를 통해 3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장흥관산의 효자송 전설은 부모를 향한 효심과 자연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의 지혜를 강조하는 설화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